안녕하세요.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종투입니다. 10월 25일 오후에 귀주 모태주 3분기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요. 실적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아직 중국 백주 1위인 귀주 모태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기초 지식을 쭉 말씀드리고 나중에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드릴게요. 중국 금융당국이 2014년 11월 17일에 처음으로 호광통을 출범해서 외국인 개인 투자자분들도 본격적으로 중국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2014년 말 당시에 귀주 모태주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2014년 말 당시 주가가 156.87yuan이고 현재 주가가 1715.33yuan이니까 주가가 딱 10배가 올랐네요. 지금 중국 증시에 상장한 종목 수가 상해 1754개, 심천에 2317개, 즉 합치면 4071개인데요. 귀주 모태주가 시총 1위고 시총이 지금 10월 23일 기준으로 2.1조 yuan, 한화 약 366조 원이죠. 지금 삼성전자 시총이 한 359조 원이죠. 귀주 모태주는 중국어로贵州茅台, 贵州茅台라고 하는데 중국 지도를 보시면 여기 귀주성이라고 보이시죠? 贵州省 귀주성인데 귀주성에 준이시, 준이시라는 시가 있고 준이시 안에 마오타이鎮이라는 모태진, 마오타이鎮이라는 진이 있어요. 진은 한국으로 치면 한 읍에 해당돼요. 그래서 귀주성, 준이시, 모태진에 있으니까 귀주 모태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조한 거. 그리고 참고로 중국 명품 백주 1위가 귀주 모태주 600519고 2위가 오량액 000858이고 3위가 노주노교 000568인데 귀주 모태주는 여기 귀주성에 모태진에 있고 2위랑 3위는 다 사천성에 있는데요. 2위 오량액은 여기 사천성 이쪽에 있고 노주노교는 바로 여기 옆에 있어요.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백주를 양조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거겠죠. 귀주 모태주의 희소성에는 유구한 역사, 양조 기술, 브랜드 파워, 문화, 상징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요, 이 귀주성 모태진이라는 독특한 자연 환경과 기후 조건 때문입니다. 모태진은 귀주 고원 지역에서 해발이 가장 낮은 분지, 해발 440m에 위치했는데요. 고원 기류와 거리가 멀고 구름과 안개가 잦습니다. 1년 중 반 이상이 무덥고 습유한 날씨고 기온이 35도에서 39도인 날이 5개월에 달합니다. 이러한 기후, 수질, 토양 등 자연 환경은 백주의 발효에 있어서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귀주 모태주의 향을 결정하는 미생물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 귀주성 준이시 모태진의 자연 환경을 떠나면 귀주 모태주의 독특한 맛과 향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 수요가 왕성하다고 해서 귀주 모태주가 이 모태진 이외의 지역에서 양조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과거에 이 귀주 모태주가 너무 수요가 왕성하고 유명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서 요 모태진의 근처에서 양조 공장을 만들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항상 그 귀주 모태주랑 똑같은 맛과 향이 안 나온다고 해서 다 실패로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생산 능력에 대해서 좀 짚어드려야 하는데 이런 자연 환경이라는 제한 때문에 생산 능력 확장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귀주 모태주의 생산 능력을 말할 때는 우선 귀주 모태주 매출 구성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모태진을 위주로 생산하는 주력 백주인 귀주 모태주는 매출이 85%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15%인데 이 15%가 어떻게 온 거냐면 귀주 모태주가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지난 수년 동안 주변에 있는 양조 공장이라든지 중국 백주 업계의 다른 백주 기업들을 많이 인수했는데 그러면 그 인수된 그 양조 공장의 브랜드들은 귀주 모태주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각자 원래 브랜드가 있고 그래서
귀족 모태주의 매출이 85%는 오리지널 귀족 모태주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15%는 그 외의 거. 그래 그거를 뭐 시리즈주로 명칭을 달 수가 있죠. 그래서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주력 백주인 귀족 모태주의 원액 생산 능력은 2018년 생산량이 4.97만 톤, 2019년 9월에 신공장 생산 가동식을 진행했는데 그 생산 능력이 1,500톤, 매년 1,500톤. 그 외에 2020년 완공 예정인 확장분까지 합산하면 2020년까지 총 5.6만 톤에 달할 것입니다. 원액 5.6만 톤에 해당되는 완성품은 약 4.5에서 4.8만 톤. 향후 10년간 모태주 판매량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3%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확장에 있어서는 이 오리지널 귀족 모태주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일반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전망이 좋고 그 회사의 회장이 딱 결단을 내리면 자금을 투자해서 신공장을 신설해서 막 찍어내듯이 할 수 있는데 요 귀족 모태주는 이런 자연 환경적인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생산 능력 확장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귀족 모태주 외의 그 부분은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겠죠. 귀족 모태주가 이렇게 수요는 왕성하지만 공급이나 생산 능력이 확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16년 동안 모태주 판매량의 연평균 성장률은 13.5%, 출고가의 연평균 성장률은 9.8%, 소매가의 연평균 성장률은 15%에 달했습니다. 2020년 올해 들어서도 도매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생산 능력 확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데다가 명품 백조의 민간 소비 확대, 수급 등 요인을 고려했을 때 향후 귀족 모태주 가격의 인상 여지는 비교적 클 것으로 보이고 이는 주가의 장기 모멘텀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귀족 모태주의 지금 중국 현지에서의 판매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이게 찡동닷컴에서 개설한 귀족 모태주의 직영점인데요. 이게 똑같은 귀족 모태주도 양조된 연도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른데 요게 주력 제품인 그 오리지널 귀족 모태주 500ml짜리인데 2019년 양조된 거죠. 2,999yuan. 한화로 환산하면 한 50만 원이죠. 그리고 요게 똑같은 건데 2018년에 양조된 건데 3,099yuan. 한화 약 52만 원이죠. 좀 더 양조 시간이 좀 오래된 거를 보면 이게 2009년에 양조된 거니까 4,828yuan. 한화 약 87만 원이죠. 그래서 귀족 모태주가 이 주력 제품만 해도 양조 연도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고 심지어 20년, 30년 된 거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상에 달합니다. 앞서 귀족 모태주 매출 중에 15%가 그 주력 귀족 모태주 이외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타 주류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 가지 브랜드도 있고 이게 다 그 매출의 15%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많죠. 이 중국어를 모르더라도 딱 보면 하지만 가장 주력 제품은 요 귀주 모태주 이거를 비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한번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귀주 모태주 신비천이라고 해요. 53도고 500ml. 귀주 모태주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지난 20년 동안 좌측 그래프 중 파란색 막대는 매출액이고 주황색 선은 매출액 증가율이고 우측 그래프는 지배주주 순이익인데 마찬가지로 파란색 막대는 지배주주 순이익, 주황색 선은 지배주주 순이익 증가율. 2019년 한 해 매출만 볼까요? 한 888.5억 yuan, 한화 약 15조 원이 되네요. 20년이 좀 기니까 10년만 좀 볼게요.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지배주주 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증가율.
요 좌측 그래프 중 파란색 선은 매출 총이익률이고 밑에 거는 영업이익률이고요. 10월 25일 오후에 3분기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게 중국어지만 딱 그 재무제표니까 딱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항목이 있어요. 이게 3분기 분기별로 볼까요? 2020년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64% 증가했고 지배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87 증가했습니다. 대체로 무난한 실적이라고 보는데요. 서프라이즈는 없네요. 2020년 1분기부터 보시면 1분기, 2분기는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1분기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54% 증가, 2분기는 8.79%, 영업이익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 증가했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 2분기 8.45%.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 실적이 정확히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1분기,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실적의 YOY 증가율은 그렇게 시장에 서프라이즈는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중국 현지 증권사에서 이 귀중모태주 3분기 실적에 대한 보고서가 많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 중에서 참고할 만한 어떤 관점이나 포인트가 있으면 제가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라는 코너를 통해서 공유 드릴 수는 있어요. 이 표는 중국 현지 컨센서스인데요. 중국에는 100개 이상의 증권사가 있고 이 표는 그 증권사 중에서 귀중모태주를 커버하는 증권사들이 발표한 평균 컨센인데 2019년, 20년, 21년, 22년 그리고 좌측도 중국어지만 딱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항목이 있으니까 요거는 매출액, YOY, 지배주주 순이익, YOY, EPS, ROE, ROA, PE 2019년은 지났으니까 2020년 매출액 컨센서스 YOY 10.9% 증가, 지배주주 순이익 14.4% 증가. 이게 과거 몇 년에 비해서 특히 2019년에 비해서 YOY 컨센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올해 초에 귀중모태주가 공식 발표한 2020년 연간 매출액 증가율 목표치가 10%예요. 올해는 코로나라는 영향도 있고 유통 채널 구조조정이라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중모태주가 이미 연초에 10%라고 발표했어요. 2021년은 매출액이 YOY 17% 증가, 지배주 순이익 19%, 2022년 15%, 16%. 귀중모태주라는 종목이 시총 1위고 너무 중요한 종목이고 또 소비주 중에서는 백주가 엄청 중요한 위치에 있고 하지만 중국의 이 백주 특히 명품 백주 분야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특히 중국 지도자나 정부와 관련된 그런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귀중모태주가 2001년 8월에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했어요. 600519. 그리고 참고로 앞서 귀중모태주에 이어서 2위 종목이 000858 오량액이고 3위 종목이 000568 노준노르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종목은 무조건 600으로 시작되고 과창판은 688이고 근데 신천거래소에 상장한 게 000이 있고 002가 있고 3으로 시작한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해하고 있는데 뭐 상해거래소에 상장한 거는 대형주고 심천거래소에 상장하는 건 중소형주다 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절대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상해증권거래소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심천거래소는 중소형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죠. 하지만 중국이 좀 다른 점이 그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1등은 상해에 상장했고 2등은 심천에 상장하고 이게 조금 대형주라도 심천 거래소에 좀 골고루 분포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든 증권이든 뭐 부동산이든 철강이든 분야별로 대형주가 심천 거래소에 상장한 종목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정적으로 상해는 대형주, 심천은 중소형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규조모테주가 2001년 8월에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했는데 주가를 보시면 계속 좀 잠잠하다가, 근데 여기가 잠잠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후에 워낙 많이 상승하니까 이게 좀 티가 안 나는데, 이게 2004년부터 쭉 오르기 시작했죠. 요 2007년은 그 해에 전 세계 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 좀 그런 큰 환경이 있었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쭉 오르기 시작했고 그 후에도 계속. 근데 이게 왜 정치랑 관련되냐면, 지금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2013년 3월에 국가주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해인 2012년 9월에 당 총서기가 됐는데,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진핑이 2012년 가을에 당 총서기가 되고 나서 이 부정부패 척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 전부터도 슬슬 시작했죠. 2012년 3월에 국무원이 30 경비를 엄격히 통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백조 업종은 같은 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게 됐어요. 여기서 30 경비, 30이라는 거는 담배, 고급주, 선물 요 3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 담배, 고급 술, 선물 이 3개 관련 경비를 엄격히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때 하반기에 쭉 하락했고, 요게 조금밖에 하락한 것처럼 안 보이지만 그 후에 워낙 많이 상승해서 이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2013년에는 강도 높은 부정부패 척결로 인해서 이 백주 업종은 33%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 상장한 백주 종목이 17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백주 업종은 요 17개 종목의 주가를 가중평균한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는 강도 높은 부정부패 척결로 인해서 백주 업종이 33% 하락했고요. 하지만 여기 2014년 하반기부터 슬슬 또 오르기 시작한 게 보이시죠? 2013년에 이어서 14년에도 부정부패 척결은 계속됐지만 피크 시기는 점차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대감 때문에 백주 업종은 2014년에 36% 반등했습니다. 그해 백주 업종의 실적은 저점을 찍었어요. 이거를 뭐 17개 종목을 다 볼 필요도 없고 규조모테주 한 종목의 실적의 변화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2012년, 13년, 14년, 15년 13년까지는 매년마다 좀 꾸준히 성장했죠. 근데 13년에 비해 14년, 15년은 거의 성장률이 너무 둔화가 됐죠. 지배주주 순이익도 14년, 15년은 YOY로 거의 늘지 않았죠. 그리고 2014년부터는 또 어떤 소비 트렌드도 변화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규조모테주처럼 이렇게 비싼 명품주는 공무원이나 뭐 기업 회장이나 임원들이 고급 백주의 소비를 주도했어요. 10년 전, 그 전까지만 해도 규조모테주의 매출 중에 한 30%가 이쪽이었거든요. 공무원이랑 기업. 하지만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점점 향상됨에 따라서, 그리고 브랜드나 퀄리티에 대해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서 개인 소비가 백주 시장을 이끄는 주력으로 떠올랐어요. 참고로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의 1인당 GDP가 딱 1만 달러거든요. 미국은 지금 5만 달러고 한국은 3만 달러. 이렇게 개인 소비의 확대가 기업 실적에 반영되면서 2015년, 16년 중국의 백주 업종은 각각 26%, 20% 상승했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이 상승폭이 확 커진다는 걸 보이시죠? 2017년에 백주 업종이 78%의 고수익을 기록했던 것은 2015년 이후부터 고급 백주의 실적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2017년 매출액과 지배주주 순이익의 증가율이 확 올라갔죠. 개인 소비 증가, 고급 백주 가격 인상 외에 당시 정부의 금융 규제라는 기조 속에서
그 중국 증시에 머물러 있는 자금이 그런 금융 규제에서 방어할 수 있는 내수 소비주에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선택이 규조 모태주. 그래서 2017년에 확 상승폭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2018년은 아시다시피 2018년 3월에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돼서 뭐 업종이나 그런 건 상관없이 거의 전 세계 증시가 다 하락했잖아요. 물론 내수 소비가 상대적으로 방어주 성격이 있어서 좀 덜 하락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2018년은 주가가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 말에 들어서서 슬슬 다시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2019년 확 오르고 올해도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확 올랐죠. 2019년에는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특히 소비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 당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과거에도 그렇지만 점점 중국은 시장은 크고 백주 브랜드 기업도 엄청 많고 하지만 점점 시장이 성숙화되다 보니까 중국의 백주 시장은 약육 강식, 백주 업종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졌는데요. 실력이 강하고 브랜드 파워가 강하고 프리미엄 이런 기업들은 점점 강해지고 이 백주에 대한 소비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이 선도 기업 위주로 산업 집중도가 상승하는 트렌드가 강한데요. 관영 소비가 아닌 개인이나 대중 소비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백주 기업의 브랜드 유통 채널, 자금력 이런 종합 경쟁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경쟁은 치열해졌죠. 고가, 중간 가격, 저가 이렇게 시장 세분화 트렌드도 강화되고 있었어요. 고급 백주 분야는 여전히 1위인 규조모태주, 2위인 오량액, 3위인 노주노교 이런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규조모태주 2020년 올해 주가를 좀 자세히 볼까요? 작년 말까지 쭉 오르다가 올해 1월 그 코로나 확산 이후부터는 한 1월부터 한 3월까지 쭉 하락하다가 3월 하순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중국이 3월 18일에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0을 기록하고 또 다음 날인 3월 19일에도 0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1분기의 낙폭 과대에 대한 그런 기술적 반동도 있지만 코로나가 점차 통제되면서 2분기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었고 그 당시 또 각 지방정부의 소비 촉진권 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수 소비 확대 그런 정책들이 쫙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 현지 업계에서도 2분기부터는 백주 소비가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분위기가 강했고 특히 1분기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나 결혼식, 선물용 이런 소비가 많이 스톱됐는데 2분기 이후부터는 이런 1분기에 스톱된 그런 소비가 2분기나 2분기 이후로 이연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연휴 자극도 있었죠. 중국이 4월 4일부터 6일까지 청명절이고 거기에 이어서 5월 1일부터 5일까지는 노동절이고 또 10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추석이랑 국경절 연휴가 있으니까 2분기부터 전반적으로 이 규조모태주를 비롯한 고급 백주에 대한 소비 정상화 기대가 점점 커졌어요. 근데 3월 하순부터 쭉 오르다가 7월 중순부터 이제 주춤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규조모태주의 문제는 아닌데 규조모태주가 워낙 중국에서 최고 명품주고 어떤 선물을 할 때든 접대를 할 때든 술을 규조모태주로 내온다는 거는 진짜 가장 성의가 있다는 걸로 보는데 올해 주가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게 규조모태주가 쭉 오르다가 7월 16일에 7.9% 급락했어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인민일보인데 인민일보 국내판이 있고 해외판이 있어요. 그때 7월 16일 규조모태주를 비롯한
백주 종목들이 급락을 야기한 직접적인 요인은 이 인민일보라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해외판 산하의 학습 소조라는 SNS 공식 계정에서 이런 제목으로 그 사설이 게재됐거든요. 맛이 변한 귀족 모태주 누가 아직 사고 있는가? 물음표. 맛이 변한 귀족 모태주 누가 아직 사고 있는가? 물음표라는 제목으로 이 사설이 하나 게재되는데 귀족 모태주를 빌어서 부정부패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사설이에요. 이 사설에는 귀족 모태주 전 회장의 부정부패를 재조명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지만 올 들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미 중국 증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귀족 모태주이기에 충격은 더 크게 작용했어요. 참고로 귀족 모태주 전 회장이 그 웬ren구어라는 사람인데 56년생이고 75년에 귀족 모태주에 입사했고 2011년에 귀족 모태 그룹 회장 사장으로 선임됐어요. 근데 그 후에 슬슬 부정부패 행위를 많이 하다가 그게 적발이 돼서 2018년에 이 부정부패라는 죄로 모든 직무에서 파면이 됐고 2019년에 결국 투옥이 됐어요. 그 당시 사설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면 전 귀족모태 그룹 회장인 웬ren구어와 부인, 자녀 및 친척들이 귀족모태주를 통해 수억 위엔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했고 심지어 운전기사와 보모까지 이익을 얻었다. 웬ren구어 본인은 정치 로비의 도구와 수단으로 귀족모태주를 이용했다. 현재까지 귀족모태 그룹 및 자회사에서 최소 13명의 임원이 체포됐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 이후로 반부정부패가 강화됐으며 귀족 모태주는 고위급 관리 체포와 함께 신문 헤드라인에 자주 등장했다. 2019년 귀주성 정부가 성 전체 간부급 당원들에 대해 귀족 모태주 관련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고 총 167건의 부정부패 사건이 드러났다. 다양한 계급에서 귀족 모태주 관련 사건이 발생했으며 부패의 중심에 사용됐다. 백주는 마시는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며 부패를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술 자체는 죄가 없고 죄는 사람이 범하는 것이다. 귀족 모태주든 티베트의 동충하초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화전옥이든 혹은 어떠한 진귀한 특산품이든 상품 가치가 시장에 정상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지 권력을 위한 헌상품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귀족 모태주 전 회장 그리고 밑에 뭐 임원들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지 귀족 모태주라는 기업 또는 귀족 모태주라는 술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귀족 모태주가 중국 명품주에서 가장 고급 명품, 가장 비싼, 가장 좋은 중국 전통 백주기 때문에 항상 부정부패 척결을 비판하는 이런 여론을 조정할 때는 또 귀족 모태주 전 회장이 사례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인민일보의 사설 때문에 잠깐 하락했고 하지만 항상 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뭐 하루 이틀 2, 3일 동안 급락하고 다시 안정을 취하거든요. 이게 귀족 모태주라는 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후에 7월 말 8월까지 한 달 넘게 계속 횡보를 하다가 8월 말에 잠깐 오르고 9월에 들어서서 계속 이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또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귀족 모태주 개별 재료보다는 중국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자금 수급 때문인데요. 찐종투의 과거 시황이나 중국증권사 리포트 읽기 등 영상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상반기에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소비,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테크가 상반기에 많이 올랐는데 소비는 3월 중하순부터 7월까지 쭉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쭉 오르다가 이게 어느 정도 상승폭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면 이제 이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왔는데 7월 중순부터는 반도체, 뭐 5G 이렇게 테크 위주로 이익 실현이 쭉 나오기 시작했고 8월 첫 주부터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특히 코로나 수혜 관련 이런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쭉 나오기 시작했고 소비주가 계속 8월까지 오르다가 맨 마지막에 드디어 9월 첫 주 후반부부터 소비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이런 소비주 위주로 9월 첫 주 후반부부터 이익 실현이 드디어 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월 이후 귀중모태주 주가의 이런 부진한 흐름은 전반적인 자금 수급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9월부터 소비주가 이익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8일까지는 국경적 연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그 전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도 높아졌고 그런 밸류에 대한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10월은 3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또 업종별로 기업별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또 10월 말에는 중국 공산당 5종 전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거기에서 중국 향후의 장기적인 경제개혁 관련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는 11월 미 대선이 계속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10월뿐만 아니라 11월까지도 이런 관망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귀중모태주를 비롯한 이런 소비주의 강세는 사실 8월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10월, 11월 관망 기간을 지나서 12월에 들어서면 또다시 작년 말처럼 이제 업종별로 현지의 어떤 선호도나 그런 증시의 어떤 방향성이 다시 잡힐 것 같아요. 귀중모태주 주가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미 10배가 됐지만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오면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연 환경이라는 한계 때문에 향후 10년간 이 오리지널 귀중모태주의 생산 능력의 대대적인 확장은 사실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수급의 이 원칙에 따라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 귀중모태주가 스스로 가격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시장 수급의 원칙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귀중모태주 주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관망 분위기 속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연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중국 증시가 다시 어떤 명확한 방향성이 시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자연 환경이나 생산 능력이나 이런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귀중모태주를 주제로 기초지식, 실적, 주가, 시황 및 전망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저희 아버지가 55년생인데 어제 위챗으로 아빠랑 통화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는 언제부터 중국 백주를 드셨냐? 그러니까 19살부터 드셨대요. 그러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반 거의 45년, 거의 50년 가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중국 현지 1대1 토크라는 코너에서 저희 아빠를 게스트로 초대해서 귀조모태주나 오량액이나 노주노교나 아마 중국 백주 브랜드 중에서 아빠가 안 드셔본 브랜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제 딱 하나 이게 사람의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귀중모태주가 더 비싸고 오량액이 그 다음인데 아빠는 귀중모태주의 향보다는 오량액의 향이 본인은 더 마음에 든대요. 그리고 지금은 귀중모태주가 절대적인 1등인데 제가 어렸을 때 참고로 저는 82년생 제가 초등학교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귀중모태주가 1등이 아니라 2등이었어요. 1등은 오량액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한 2, 3년 동안 오량액이 경영이나 그런 전반적인 기업 상황이 좀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귀중모태주가 광고, 뭐 기술, 품질 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시기를 이용해서 확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귀중모태주가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셔서 근데 이미 절대적인 1등은 규정 못 해주고 오량액이 2등이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고착화 됐으니까 어쨌든 과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세대는 예전 규정 못 해주보다 오량액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규정 못 해주의 주가는 올 연초 대비 한 46% 상승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오량액의 주가는 연초 대비 80% 상승했고요. 3위인 노준노교는 연초 대비 81% 상승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절대적인 1등이 규정 못해주고 더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게 매년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규정 못해주, 오량액, 노주노교 전반적인 어떤 주가의 방향성은 대체로 일치한데 매년마다 어떤 해에는 규정 못해주가 더 많이 오르고 어떤 해에는 또 오량액이나 노주노교가 많이 오르고 이게 매년마다 좀 다르긴 한데 끝으로 그 중국 주식은 최소 매수 단위가 1주가 아니라 100주예요. 지금 규정 못해줄 주가가 1715.33유안이니까 한화로 환산하면 29만 원이죠. 100주를 사면 2,900만 원, 거의 3천인데 그러니까 300주를 사면 거의 9천만 원이에요. 지금 2위 종목인 오량액의 주가는 한 주당 236.63유안. 규정 못해주의 한 7분의 1에 가깝죠. 300주를 사면 한화 약 1,200만 원입니다. 네, 오늘은 규조 모태주라는 종목에 대해 기초 지식부터 실적, 주가, 시황, 전망까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찔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今天提起中国名酒，53度茅台酒可谓是经典中的经典。但为何53度茅台酒备受推崇？53度这个数字本身又有什么特殊内涵呢？本期节目，我们一起走进茅台酒的度数之谜，一同探讨这特殊数字背后的匠心所在。酒的度数是指酒中含乙醇的体积百分比，通常是以20摄氏度时的体积比表示。如50度的酒，指在100毫升的酒中含有乙醇50毫升。乙醇的含量越高，酒度越高，酒性越烈。一般来说，40度以上的是高度白酒，40度以下的是低度白酒。中国的白酒大部分不超过68度，否则不宜直接饮用。我国现行标准白酒的度数一般有28度、33度、35度、38度、43度、53度、56度等等。在众多白酒度数中，茅台酒为什么偏偏选择53度这样一个特殊的度数呢？这要从一个经典的科学实验说起。53.94毫升的纯乙醇加49.83毫升的水，混合物体积不是103.77毫升，而是100毫升，减少了3.77毫升。即53.94加49.83等于100，而不等于103.77。这能证明什么呢？原来蒸馏酒在53度时，水分子和乙醇分子缔合得最紧密，
达到了水酒交融的最佳状态。这种状态下，酒体醇厚，口感舒适，这也成了53度茅台酒受广大消费者青睐的原因之一。那茅台酒是不是一开始就是53度呢？事实上，历史上也曾有过54度的茅台酒，当下也还有43度的低度茅台酒。后来，随着生产工艺的稳定和对茅台酒品质认知的提高，最终确定高度茅台酒的度数为53度。53度这一特殊度数的设定，犹如茅台酒的黄金分割点。那53度的茅台酒又是如何做到这般精确的呢？这我们要从制酒说起。茅台酒的传统工艺是1年一个生产周期，2次投料，7次取酒，8次发酵，9次蒸煮。在7次取酒的过程中，高温摘酒是茅台制酒车间酒师们的绝活。经验丰富的老酒师不用浓度计，只需接一碗新酒，看酒花大小，就可以判断酒的度数是多少。生产班组的酒师主要负责的是酿造高质量的基酒，这酒温度37到45度之间。因为在这个温度的话，是对这个酒的这个应该说是相对是物质各方面是最好的。那是不是每次取的茅台酒基酒度数都是一样的呢？这些不同轮次的基酒最后又是怎么变成53度茅台酒的呢？各轮次酒的度数不一样，最后要达到53度茅台酒这个统一的标准，就涉及到勾注。勾即勾兑，注指贮存。勾兑是茅台酒生产工艺中重要的一环，长期贮存是保证茅台酒质量的至关重要的生产工艺之一，对茅台酒最终风格的形成和稳定酒质起着极为重要的作用。具体来说，茅台1至7轮次酒入库后，都装在能呼吸的陶坛里贮存，经感官评定分香型等级后，按酱香、窖底、醇甜3种典型体和不同等级、不同轮次装坛分型贮存。轮次酒必须经过3年以上的贮存，方可进行勾兑。因为刚烤出来的轮次酒具有刺激感，经过长期贮存后，口味变得醇和柔顺，酱香也更加突出。贮存越久，茅台酒的酒体越柔顺，香气越优雅。把前后的生产工序时间加起来，茅台酒从生产到出厂，最短也要经过5年时间。5年的时间中，勾兑环节可谓是一门专业性很强的技术，也可以说是一门神奇的艺术。勾兑者不仅需要丰富的经验和精湛的技艺，更需要灵敏的感官味觉天赋。在所有的酒中，茅台酒勾兑使用的单体酒种类最多。要勾兑出一杯色香味均符合标准的茅台酒，要用不同年份、不同轮次、不同典型体的多种单体酒调配。勾兑时绝不添加任何外来物质。国家轻工研究所对茅台酒进行过长期跟踪检测，认为茅台酒色谱骨架很稳定，说明茅台酒批次质量长期保持稳定。按照国家标准，茅台酒的浓度必须控制在53+1度，而茅台酒的勾兑师可以把浓度控制得更加精准，
高于国家标准。这不仅归功于茅台酒勾兑师敏锐的感觉器官，更是源于他们日复一日的坚持和努力，日臻成熟达到的精湛的高超的勾兑技艺。这便是茅台人对工艺的坚守，对工匠精神的无懈追求。酒里乾坤大，杯中日月长。通过茅台酒的度数之谜，我们了解了做一杯茅台酒是多么不容易。这还只是关于酒体酒度的问题。事实上，一瓶茅台酒从生产到出厂，包括30道工序、165个工艺环节，历经无数双手的层层把关，只为让消费者享受到高品质的茅台酒。可以说，53度茅台酒是历经岁月沉淀后展现给消费者的经典，其中无不饱含了茅台人的匠心和情怀。